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후입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어떻게 보내시나요? 오늘 일요일인데 저는 일요일에 많은 날들을 그 다음날 그 원고에 쫓기면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월요일날 그 멜론 그 사이트에 격주로 그 재즈 원더풀 재즈라는 칼럼을 쓰고 있는데 영 그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왜냐하면 이게 또 그 멜론 안에 있는 음원들을 찾아서 선곡을 해서 이렇게 글과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선곡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원고보다 한 배 이상의 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원고료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멜론이 그렇게 많이 안 주네요. 예.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 오늘 그 쓰고 있는 게 지난번에 저희 재즈로프트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세상을 떠난 해미엣 블리엣의 얘기를 오늘 좀 멜론에 쓰고 있는데 글 쓰다가 아직 글을 마치지 못했는데 글을 쓰다가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들을 이참에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래서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 지난번에 이 해미엣 블리엣 월드 색소폰 쿼텟의 멤버이고 아방가르드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 연주의 거의 대표적인 인물인 해미엣 블리엣의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이 바리톤 색소폰을 자기 악기로 삼겠다고 완전 결정적인 그 마음을 굳히고 된 게 바로 그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의 해리 카니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해리 카니, 요 이제 자켓에서 요 왼편에 서 있는 요게 이제 가운데 듀크 앨링턴의 아들인 머서 앨링턴이고요. 요게 이제 요분이 트럼펫 주자 쿠티 윌리엄스인데 요 앨범이 듀크 앨링턴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974년에 아들인 머서 앨링턴이 리더가 되어서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를 녹음했던 그 음반입니다. 컨티뉴엄이라는 음반인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해리 칸이라는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는 1927년도에 앨링턴 오케스트라에 입단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앨링턴 오케스트라의 초창기 때 몸을 담갔고 앨링턴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애 마지막까지 45년 넘게 앨링턴 오케스트라에서만 연주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해리 칸이 바리톤 색소폰 사운드가 없으면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한 악단에서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고 보통 이제 이 바리톤 색소폰 하면 색소폰 파트에서 밑에서 제일 저음을 넣어주는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해리 칸이는 아주 훌륭한 솔로들을 연주해줬죠. 그래서 바리톤 색소폰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 최초로 보여줬던 사람이고 해미엣 블리엣도 바로 그 점에 이제 반해서 바리톤 색소폰에 입문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해미엣 블리엣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톤 색소폰을 부는데도 물론 아방가르드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대목들이 종종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음으로 바리톤 색소폰으로 연주를 하죠. 이 솔로 앨범에서도 그런 면이 많이 보이는데 한 5옥타브 정도를 넘나드는 음역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아주 대단한 분이었고 그 출발이 바로 해리 칸이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에서 이 해리 칸이가 이게 세상을 떠난 그해에 녹음된 74년 녹음이고요. 그 뒤에 앨링턴 오케스트라의 해리 칸이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바로 이 조 템펄이라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머스 엘링턴이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 이끌던 시절에 바리톤을 맡았고, 과거에 해리 카니가 불던 파트를 계속해서 불었죠. 또 나중에 윈턴 마살레스가 재즈 링컨 센터 오케스트라를 이제 창단했을 때 역시 또 해리 카니를 조 템퍼리를 스카우트 해가서 그곳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재작년 2016년에 돌아가셨죠. 1929년생이고 2010년도까지 아주 현역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활동했던 조 템퍼리였습니다. 비밥 분야로 넘어오면 이 세실 페인이라는 사람을 제일 처음에 손에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비밥이라는 음악에서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로 최초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던 인물이죠. 디지 길레스피 1940년대 빅밴드 앨범에서 바로 이 세실 페인이 연주를 하고요. 이후에도 뭐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프리랜서 연주자로 또 솔로이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주 둔중한 소리가 나는 이 바리톤 색소폰으로 빠른 비밥 라인을 아주 호쾌하게 연주했던 세실 페인이었고, 역시 이런 연주자를 통해서 바리톤 색소폰의 용도가 점점 어떤 범위, 연주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명의 비밥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 하면 바로 레오 파커죠. 레오 파커. 이 사람도 디지 길레스피 전에 이제 디지 길레스피가 빅밴드의 자신의 모델로 삼았던 게 바로 빌리 엑스타인 오케스트라 빅밴드였는데, 거기에도 이제 디지가 연주를 했었고요. 그때 함께 레오 파커도 빌리 엑스타인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했던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디지가 나와서 또 빅밴드 창단했을 때 레오 파커도 거기 또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리노이 자케 빅밴드에서도 연주를 했었고, 빅밴드에서 아주 바리톤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두각은 잘 안 나타내는데 역시 빠질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 바리톤 연주자들이 늘 빅밴드에서 아주 훌륭한 경험들을 쌓은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레오 파커도 그런 인물이었는데, 사실 솔로이스트로서 활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잊혀졌다가 1960년대 와서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레오 파커의 앨범을 녹음하기 시작했죠. 이것 때문에 아마도 오늘날 잊혀지지 않은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블루노트 레코드의 A&R 맨이었던 아이크 퀘벡이 이 숨은 인물 레오 파커를 바로 알프레드 레이온에게 적극 추천했다고 하죠. 그래서 블루노트에서 2장의 앨범을 녹음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분이 약물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의 앨범을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레오 파커 1925년생이니까 62년도에 돌아가셨고, 36살에 돌아간 요절한, 하지만 아주 훌륭한 역시 바리톤 색소폰 비바퍼였습니다. 비슷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서지 첼로프죠. 서지 첼로프. 이분은 1923년생이니까 레오 파커보다는 역시 2살 위인데,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우디 어먼 오케스트라의 포 브라더스 시절, 그러니까 스탠 게츠가 몸담았던 포 브라더스를 연주했던 색소폰 파트가 이제 4명이었던 그 시절에 색소폰 파트가 이제 중심이 됐던 우디 어먼 오케스트라 시절에 바리톤 색소폰을 불었던 사람이고, 이후에 이제 캐피털 레코드에서 아주 좋은 앨범들, 자신의 리드 앨범들을 녹음했죠. 근데 이분도 또 1957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3년생이고 57년도에 돌아가셨으면 34살에 또 이분은 돌아가셨네요. 참, 이분도 약물 중독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때 그런
비밥 넘버들, 모더니스트들이 헤로인에 덫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난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서지 셰러프 참 또 아주 훌륭한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죠. 뭐 대표적인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면 모두들 이분을 떠올리실 겁니다. 제리 멀리건. 제리 멀리건인데 이분도 역시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고 저음악기 연주자들이 전체적인 밴드 앙상블과 이 편곡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금관악기 중에서는 트롬본 연주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제리 멀리건은 바리톤 색소폰을 불면서 또 아주 편곡자로서의 재능을 보였죠. 그래서 크로드 소닐 오케스트라에서도 편곡을 맡았고, 그 다음에 마일스 데이비스 구중주단, 그 전설의 벌스 오브 더쿨 밴드에서도 역시 편곡을 맡았고, 또 진크루파 빅밴드에서도 편곡을 맡았던 적이 있고, 편곡에 능하면서도 역시 아주 그 중후하고 쿨한 자신의 바리톤 연주를 들려줬던 인물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중주단을 통해서 챗 베이커가 함께했던 사중주단을 통해서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문을 열었던 아주 재즈 음악사에서 재즈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제리 멀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을 꼽자면 페퍼 아담스를 꼽지 않을 수 없겠는데, 이 사람은 뭐 도널드 버드와 짝을 이뤄서 오랫동안 오중주단을 했었고요. 나중엔 세드 존스 멜로이스 오케스트라의 멤버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 자동차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으면서 80년대 이후에 활동을 거의 못했고, 결국 이제 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50대 세상을 떠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30년생이고 86년에 돌아가시니까 56세에 돌아가셨네요. 56세 이분도 좀 돌아가신 본인의 그 실력과 그 여러 가지 그 음악적인 능력에 비해서는 더 좋은 활동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이분도 그러한 불운을 겪었던 페퍼 아담스였습니다. 도널드 버드의 블루노트 레코드에 보면 다 이 페퍼 아담스가 역시 바리톤 색소폰을 부르니까요. 도널드 버드 음반 들으셔도 페퍼 아담스의 연주를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 물론 뭐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색소포니스트 중에서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다른 악기들도 연주를 하지만 바리톤을 자신의 중심 악기로 놓고서 연주했던 연주자들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이분들이야말로 바리톤 색소폰을 대표했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꽂고 나서 보니까 생존 인물이 아니고 다 헤멧 블렛을 포함해서 이제 다 고인이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분 중에 누구 훌륭한 바리톤 색소폰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꼽아봤더니 언뜻 이렇게 꼽을 사람이 잘 안 보이더군요. 존 서먼도 뭐 바리톤 색소폰 많이 불지만 소프라노도 불고 베이스 클라리넷도 많이 부르니까 뭐 바리톤 색소폰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각도가 안 맞는 것 같고, 제임스 카터 역시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리톤 색소폰의 명맥을 이어줄 새로운 연주자가 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뭐 또 조만간 훌륭한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 이 계보를 이어갈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누구 추천하실 분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십시오. 예, 오늘 재즈로부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